예,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일 아침에 오전에 동네 뒷산에 산책하고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네에서 뒤에 그 운동을 하니까 너무 상쾌하고 날씨는 상당히 지금 덥습니다. 이렇게 내일 모레가 10월인데 이제 가을 문턱에 들어섰는데도 날씨가 후덕지근하고 덥고 올 여름 너무 긴 여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킨 것은 오늘은 좀 그 이재명 대표의 그 10월달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간단하게 다루고요. 그 다음에 약간 그 지금 현재 의료 대란에 대한 해법은 어떤 게 있는가, 그것을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해서 방송을 지금 켰습니다. 지금 날씨가 많이 덥기 때문에 제가 좀 장소를 이동해서 좀 그늘진 장소로 가서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10월경에 아마 재판 결과가 세간에 지금 기추가 되는 게 뭐 구속이냐 불구속이냐 내지는 무죄가 나오는 거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의견들이 뭐 다양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보수 일부 유튜버들은 이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불신하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지금 구속이 돼서 막 다음 그 어떤 민주당의 그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어떤 대안 인물이 나와서 이렇게 해야 한다. 뭐 김동연, 뭐 김경수, 곧 12월 달에 입국하는 김경수, 또 조국, 심지어 그런 등등 해가지고 지금 문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 대표의 어떤 그 구속에 대비해서 해야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보이지 않게끔 솔솔 지금 나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표는 지금 마음이 담담할 것 같아요. 이 대표의 입장은 상당히 마음이 담담하고 지금 이게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그저께 그 김성수 TV인가 제가 밤에 자면서 잠깐 들었는데 최재형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집 방 안에 머리카락이 잔뜩 빠졌다. 그 정도로 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그 스트레스를 받고 상당히 머리카락, 저도 사실 머리가 가운데 최근 들어서 엄청 많이 빠졌습니다. 이게 머리를 이제 또 관리를 지금 바르기도 하고 약도 먹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정말 억울하게 저를 고발을 해가지고 제 입장이 굉장히 정말 황당무계하게 6개월 이상을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게 이제 다 무혐의로 나오고 혐의 없음으로 나와서 일단락이 다 됐는데, 끝까지 저를 괴롭히는 제가 좀 정치적인 그런 야당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제 어떤 회사 문제는 지금 끝나지 않고 있는 입장인데 1심 진호위에서 제가 이겼고 다시 또 재징계를 해서 또 다시 또 해임 결정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그 노동 사건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같이 해임된 자가 또 한 번 더 해임되는 사례는 없다. 그리고 이렇게 부당한 해고로 인해서 처분이 좀 징계를 낮춰라라고 했는데, 또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또 해임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진호위를 뭐 물론 재심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은 재심도 뭐 성실하게 참석을 할 것이고 진호위도 끝까지 가서 제 명예회복을 저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뭐 그런 그 형사 사건이라든가 그런 건 일단락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뭐 방 안에 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나올 정도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송 문제가 보통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뭐 대선 후보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한 가정이 파괴되고 일가 폐가망신이 된다. 뭐 경제적인 거나 모든 게 다 쫄딱 망해버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1년 이상을 제가 이런 송사에 있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지금 가정이 파탄 지경까지 갈 정도로. 왜 그러냐면 경제적인 수입이 없고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35년 동안 그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믿음이 바뀌어버리고, 또 제가 어떻게 보면 실업자로서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쉬는 실업자로서 그냥 집에서 있고 또 경제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애들이야 뭐 다 컸으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지만은 그 가정적인 문제에서도 많이 힘듭니다, 지금 사실.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결단을 했지만 10월 1일부터는 좀 오피스를 얻어서 좀 출근도 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 구상도 해보고, 뭐 당장에 수입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한 1년 정도, 약 10개월 이상은 제가 준비를 하는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송사 문제에서 많이 힘들었는데 뭐 소송을 당해본 사람, 특히 수사나 뭐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런데 최재형 목사나 기타 다른 분들 소송 들어보면 뭐 수십 개 이상을 소송을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소송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소송이 지금 재판건이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가 아닌데 10월 달에 그게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만약에 법정 구속이 된다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 판사들이 그렇게까지는 않을 거예요. 판사 재판부가 양심이,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최후에 가지고 있지 않겠나. 그런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그렇지만은 워낙에 지금 현 정권에서 검찰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판부까지도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각본대로 이미 짜여진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입장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판부를 그래도 신뢰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다 재판부가 썩지는 않고, 재판부가 일말의 양심 있는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판부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뭐 어느 곳곳이나 뭐 경찰이든 뭐 검찰이든 법원이든 다 나름대로의 양심 있는 법관, 뭐 또 검사, 경찰관 등다 있습니다. 곳곳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일부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욕을 얻어먹고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입장을 갖죠.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 희망은 있다. 이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제도적 시스템으로 더 그런 어떤 잘못된 검사나 뭐 그런 수사기관 또 검경 또 재판부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하고 만들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고 희망이 있는 나라일 것이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구속의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 법정 구속이 재판부에 법정 구속이 된다면은 상당히 그 정치권에서 소용돌이가 칠 것이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재판부의 결과가 10월 달에 결과가 기추가 주목된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뭐 견해는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날개를 다는 앞으로 차기 대선 또 차기 대통령을 준비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엄청난 날개를 닿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하나인데요. 뭐 법정 구속 아니면 무죄. 뭐 그런 무죄는 아마 현 정권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잘 안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그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이 대표가 요즘 행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행보를 하는 이유가 자기는 앞으로 대통령 나올 것이니까 좀 감안해라. 판결에 감안해라. 봐라.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거에 대한 어떤 응당의 보상을 해줄 것이다. 내가 대통령 앞으로 나올 대통령 될 사람인데 나를 구속시키면 안 된다. 그런 어떤 무언의 메시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그렇게 좀 이렇게 말이 되든 안 되든 조금 제가 봐도 좀 황당한 그런 그 표현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일부 보수 유튜버들은 어떻게든 간에 조금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침소붕대하는 그런 그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심지어 그렇게 찍을 것이 없는지 정책적인 어떤 평가나 정책적인 그 평론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그 추석 때 산소를 갔던 내용에 대해서 그걸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또 방송에다가 찍은 어떤 TV도 있어요. 채널도 있어요. 보수 유튜버 중에.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되게 유치하기 짝이 없다. 아무래도 채널이 나와도 그 보는 사람들도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보면은 산소까지 가서 선산에 가서 묘 앞에 절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썸네일에다가 올리고 이렇게 찍는 사람들을 보고 참 유치하기 짝이 없구나. 정말 수준이 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말의 가치가 없죠. 제가 판단했을 때도 좀 뭔가 여야가 좀 대화도 나누고 좀 정책적으로 토론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따질 수 있는 뭐 정규제 TV라든가 윤창준 채널이라든가 뭐 윤칼세 그다음에 경주제 뭐 그런 사람들 또 변희재 같은 경우는 아주 냉철하게 비판을 잘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보수 유튜버들에서는 굉장히 분석적으로 진보 좌파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분석적으로 잘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가끔 가다가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들을 만한 것은 듣고 또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굉장히 하는데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유튜버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보수 유튜버들 채널이야 그러겠습니까? 진보도 마찬가지고 진보의 문제점은 일부 그 대형 스피커라고 하는 대형 메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형 스피커. 그 대형 스피커들이 어떻게 보면 중우정치,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그렇게 선동해서 이렇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렇게 여론 형성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냉철한 판단을 못 오게끔 만드는 게
대형 유튜버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뭐 돈벌이 유튜버라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대형 유튜버들의 문제점들이 뭐 이런 데 있지 않느냐. 상당히 비판적이고 좀 더 잘한 건 잘하고 비판적인 것을 그런 그 어떤 내가시적인 부분이 나와줘야 하는데 자기 기여도에 따라서 뭐 굉장히 그 지지하고 선호하고 PR하고 홍보해주는 역할만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거기에 그 독자들, 구독자들은 어떤 냉철한 분석과 비판을 하지 못하고 눈이 가려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소형 유튜버, 진보 유튜버들이 똘똘똘 그 냉철하게 오히려 진보 소형 유튜버들이 잘 분석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소형 유튜버들이 좀 더 냉철하게 분석도 하고 잘못된 것, 잘잘못을 정확하게 정론직필하는 그런 유튜버 채널들이 많이 나와줬으면 합니다. 저도 뭐 정론직필하는 유튜버로 제 어떤 그 우리 그 채널의 가치가 사실 그대로의 방송과 잘잘못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를 저도 지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10월달 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경로에 하면은 그 야당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각도로 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속에 대비해서 또 무죄에 대비해서 또 뭐 불구속 기소는 되지만 불구속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법정 구속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집행유예로 나올 것이냐, 뭐 기타 등등 또 내지는 무죄로 나올 것이냐, 뭐 아니면 벌금으로 나올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을 1심이기 때문에 또 1심이 끝나면 또 2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2심 있고 3심도 있고. 그래서 뭐 형의 확정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대통령의 후보의 자격이 1심의 어떤 판결이 확정이 되냐 안 되냐, 그거에 따라서 옛날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법원에서 한번 뒤집은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 건도 아마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대통령 나가는 것은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통령으로 앞으로 출마를 하는 것은 문제는 안 된다. 다만 법정 구속이 되는 게 그게 가장 지금 핵심의 논란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썸네일도 이 대표가 과연 법정 구속될 것이냐, 좀 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민감한 그런 제목으로 아마 올리려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대표가 법정 구속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대표만큼 이렇게 산전수전, 공수전까지 다 겪고 또 서민들의 정치, 물론 뭐 그분의 인격적인 캐릭터를 제가 좋다,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이 일함에 있어서, 이 일의 능력에 있어서는 탁월한 어떤 성과,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실적 분석, 그러니까 성과 분석에 대한 책임이 분명히 있었고, 그 결과가 있었고,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성남지사를 통해서 또 지금 민주당의 총선을 통해서 이 대표는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충분히 찬성합니다. 대통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 대표가 대한민국의 어떤 다 함께 행복하고 있는 자나 없는 자가 정말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상당히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공평하게 서로 골고루 잘 행복하고 윤택해지는 삶이 저는 이 대표한테 한번 기대를 거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대표에 견줄 만한 그런 대선 후보들이 없죠. 다 뭐 2분의 1씩 반절 이상씩 격차가 나는데 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 이상한 사람들은 이 대표에 대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아마 제가 그게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뭐 기득권층들,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또 본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득권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마 이렇게 대통령 되는 걸 싫어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표는 보편 타당성 있게 대한민국이 골고루 전체 잘 살 수 있도록 그 기본 시리즈 정책을 펴나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현재 지금 전국이 대한민국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지금 물가는 쳐 올라가 있고 서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그냥 고통 속에서 거의 뭐 죽다 살다시피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이 대표는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그렇습니다. 지금 실정이 서민들 경기가 말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금년에 아마 10월 달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지금 나올 것이냐 그걸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현재 봤을 때 만약에 이 대표가 좋은 결과로 무죄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탄핵 전국이 아마 10월 달 이후로는 바로 흘러갈 겁니다. 아마 지지율도 대폭적으로 지지율도 아마 푹 떨어져서 10% 미만으로 10%대로 지금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여당도 국힘당도 탄핵의 일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고 아마 급진전을 탈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나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개헌 정국까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좀 저런 그 아나무인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추석 후에 이 대표와 그 한 대표 여당과 야당 대표를 용화대 쪽에다가 같이 초대를 해서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야지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해야지 자기 지지율도 올라가고 이 국면을, 이 어려운 탄핵 그 위기 국면을 모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이제 묘책인데 그것을 지금 주위에서 왜 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가 자꾸 저런 식으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별로 이렇게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사실은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권한이 어떤 대통령의 부인으로서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 저렇게 국정을 지시하고 하는 위치는 아닙니다. 좀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도 어떤 사람은 나댄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홍준표는 또 굉장히 우려를 섞이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판단했을 때는 정말 그 때를 아직 정확히 모른다. 지금 여러 가지 디올백이라든가 김건희 특별법, 뭐 김건희 그런 특별법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상정을 하고 특별 조사를 하고 뭐 하겠다라고 지금 난리 법석인데 저렇게 지금 거꾸로 지금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니다. 제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는 10월 달 그 재판 결과가 하루하루가 지금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이 굉장히 노심초사를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겁니다. 지금 제 앞에 참 이 잠자리가 지금 딱 앉아 있는데요. 잠자리가 이렇게 잠자리가 도망가지도 않고 잠자리가 딱 지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잠자리 보이시죠? 네. 잠자리가 지금 도망가지도 않아요. 저기 모든 생물이 참 한때가 있는 것 같이 참 이게 여름이 가면 가을이고 가을이 낙엽이 지면 또 겨울이 오는 것 같이 모든 게 영원치가 않은 것이죠. 뭡니까 그 권력 10년 가지 않는다는 그런 그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꽃이 지듯이 모든 인생도 그렇게 지게 되고 또 때가 있고 그러는 건데 지금 어려운 우리가 환경에 지금 살고 있다. 다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방송을 지금 뭐 한 20분 넘게 지금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10월 달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전국이 휘몰아치냐, 소용돌이로 몰고 가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좋은 결과로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새로운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지금 몰아치고 간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소츠에도 올렸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살 길은 탄핵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 대표가 이쪽 저쪽으로 행보를 하고 종교인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는데 지금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민주당이 주관이 돼서 촛불 시민들, 촛불 그 김민훈 교수가 주장 그쪽 하는 그 촛불 집회를 주관 이원화시키지 말고 민주당이 주관해서 촛불 전국, 그러니까 소위 그 탄핵 전국으로 집회를 매주 토요일마다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뭐 1년이 넘도록 촛불 그 시민들 저쪽에 그 광화문 쪽에 사는 그쪽은 많이 사람들이 식상해 있어요. 사실 결과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아무리 현 민주당을 못 믿는다 하더라도 뭐 과거에 뭐 문재인 그 사례와 같이 뭐 실컷 촛불에서 그렇게 탄핵을 시켜놨더니 뭐 문재인이가 그냥 완전히 고문 누가 부리고 문재인이가 다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못 믿고 지금 저쪽 촛불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마 촛불 그 단체들을 민주당 쪽에서 주관을 해서 촛불 단체를 그 포용을 해서 그 끌어당겨 가지고 민주당이 주관을 해서 민주당이 직접 그 탄핵 정국으로 좀 만들어 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그걸 TF를 주관을 하고 또 현재 그 정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 지금 이대로는 국민들이 못 산다라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촛불 정국은 민주당이 주관을 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목소리가 크네. 옆집 사는 아줌마인데 목소리가 이렇게 커. 이재명 대표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둘 중에 하나다. 구속돼서 뭐 어려운 입장에 처해서 어떤 또 제2, 제3의 그 민주당내의 비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그런 굉장히 혼란스럽겠죠. 아마 야당 또 그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당원들이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그래서 계엄까지도 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좋은 결과라 무죄가 나오면 힘을 받아서 이제는 탄핵 국면으로 또 개헌 국면까지도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대로 지금 10월 달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운동 후에 운동 아침에 오전에 좀 운동 좀 하고 또 이렇게 방송 녹화를 좀 했는데요. 오늘 핀 마이크 이렇게 마이크 차고 방송을 좀 했습니다. 이거 마이크 보이시죠? 핀 마이크 하니까 좀 어떻게 그 소리가 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핀 마이크 하면은 잘 들린다고 하길래 한번 차서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방송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